여기가 그 복지관이군요.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기 금박으로 번쩍이는 새 간판이 보이시나요? 장설아 후원 음악실이라. 참 화려하게도 써놨네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왜 저 아줌마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빠가 만든 방인데.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저 할아버지 표정이 왜 저렇게 굳어 있을까요? 아, 맞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군요. 한서우 선생님 제삿날 복지관에서 가장 사랑받던 그 젊은 선생님의 3주기였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가 천천히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 선 작은 아이, 태호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생각나요? 그럼 내 아빠가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복지관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밀고 느릿느릿 걸어오시는 분들. 그런데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우가 만든 음악방에 왜 장설아 이름이 붙어? 맞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서우가 애들 가르치면서 모은 돈으로 만든 거잖아. 그때였습니다. 복지관 2층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설아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복지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어머, 간판 예쁘게 나왔네요. 역시 돈은 써야 제맛이죠. 호호 그 순간 복지관.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엔 늘 웃기만 하시던 그 할머니가 말이죠. 장여사, 그 음악방 만드는데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후원금을 냈잖아요. 무려 500만 원이나. 500만 원? 그 말에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땅에 쿵 찍으며 말했어요. 서우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 우리도 10원 100원씩 보탰고 당신은 마지막에 와서 돈 좀 얹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냈는데요. 장설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워졌거든요. 복지관에 오가는 젊은 엄마들도 직원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할아버지 뒤에 숨으며 작게 말했어요. 저 아줌마 무서워요. 아빠 욕하는 것 같아요. 한도연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심시키며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 여사님, 제 아들이 이 음악방을 위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 뭐 애들 가르쳤다면서요? 애들 가르쳤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했다고요? 서우는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여기 있었어요. 월급도 안 받고 자기 돈 털어가며 악기 사고 애들 간식 사주고. 최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손자도 서우 선생님한테 피아노 배웠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가르쳐줬죠. 애가 대회 나간다니까. 자기 돈으로 정장도 사주고. 그때 복지관 관장이 나타났습니다.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이 간판은 장 여사님께서 특별 후원을 하셔서. 특별 후원? 어르신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관장님, 우리가 낸 돈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까? 내가 연금 쪽에서 낸 10,000원은 하찮고 저 사람 500만 원은 특별합니까? 관장이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을 내신 분은 규정이 뭡니까? 정할머니가 나섰어요. 서우가 3년 동안 흘린 땀은 규정에 없습니까? 우리가 동전 하나하나 모은 마음은 규정에 없어요? 복지관 로비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복지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장설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영상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래요 다들? 저도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좋은 일? 박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공으로 자기 이름 새기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 순간 태호가 할아버지 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는 천국에서도 여기를 보고 계세요. 아빠가 만든 방인데 왜 아줌마 이름을 붙여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던 거죠. 장설아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한도현 할아버지가 손자를 다시 안으며 말했어요. 태호야, 어른들이 해결할게.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지관에 모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정의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복지관 관장실 앞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통장이었습니다. 관장님, 이거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낸 기록이에요. 매달 10,000원씩 총 36만 원 나도 있어요. 5,000원씩 3년이면 18만 원 이내.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기부 내역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어요. 이건 왜 가져오신 거죠? 우리 돈 돌려주세요. 장설아 이름 붙은 곳에 우리 돈 있는 거 싫어요. 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장설아가 친구들과 함께 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어르신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거죠. 서우가 목숨 바쳐 만든 곳에 왜 당신 이름을 붙여요? 목숨 바쳐요?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라고요? 이번엔 최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서우가 왜 쓰러졌는지 아세요? 과로예요, 과로. 여기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잖아요. 한도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간암 말기였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끝까지 여기 나왔어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음악방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태호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안 울어. 할아버지는 안 울어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설아가 불편한 듯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어르신들이 길을 막아섰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앉아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서우가 쓴 거예요. 음악방 계획서.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우 글씨로 가득해요. 정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서우가 자선 공연도 열었잖아요. 애들 데리고 양로원 가서 공연하고 그 수익금 다 모았어요. 그때 복지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서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더 내셨어요. 보험금 타신 걸로. 뭐라고요?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도 처음 듣는 얘기였나 봅니다. 그건 나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자기 이름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장설아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속삭였어요. 야, 이거 뉴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빨리 가자. 그러자 장설아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제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낸 건데. 좋은 마음? 이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세금 혜택 받으려고 낸 거 다 알아요. 연말정산 때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지관 직원이 다 얘기해요. 당신이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 다 들었대요. 순간 장설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들도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거든요. 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판 바꿔요.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우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 이름으로 하든지 그래요.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고 한서우 선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음악방.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도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우리 아빠 이름이 들어가요. 장설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500만 원 그냥 난리란 말이에요? 돌려드릴게요. 관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됐어요. 그냥 기부한 걸로 할게요. 어차피 이미 낸 돈인데. 장설아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뒤에서 외쳤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장설아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애한테도 지적받는 어른이라니. 그래도 태호가 용감했어. 역시 서우 아들이야. 해시태그. 챕터 3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앞에 새로운 간판을 다는 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고 한서우 선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음악방 글씨는 소박했지만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할아버지, 아빠 이름이 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됐구나. 간판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서우 선생님을 기리는 음악방 재개관식이죠. 서우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아들 서우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한 건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태호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줬어요. 서우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음악은 나눔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음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장설아 온다. 정말이었습니다. 장설아가 검은색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장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한서우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성적이 안 오른다고. 그때 서우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돈 안 받고 가르쳐 주신다던. 장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나눔이 뭔지. 한도연 할아버지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서우도 용서했을 거예요. 장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음악방 운영비로 써주세요. 이름 붙이지 마시고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제가 받을 세금 혜택보다 많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태호가 장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장설아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아줌마가 나빴어. 음악방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가르친 아이들이었죠. 와, 잘한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도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 형아 우리 아빠한테 배운 형아예요. 그래, 잘하네. 음악방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벽에는 서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마이너스. 한서우 박할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우야, 내가 만든 다리 위에 우리 모두 서 있다. 그때 한 아이가 피아노로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우가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희망의 노래.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심지어 장설아도 음악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노래예요. 태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으며 하늘을 봤어요. 서우야, 내 음악방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그날 오후 음악방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준비한 깜짝 공연이었어요. 김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우한테 배운 게 있어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어르신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시작했어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하는 동안 태호가 할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듣고 있을까요? 그럼 하늘 위에서 같이 부르고 있을 거야. 장설아도 어느새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저도 서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요. 나도요. 아이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희가 서우의 꿈을 이어가는구나. 해시태그. 챕터 4석 달이 흘렀습니다. 음악방은 복지관의 명소가 됐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우가 가르친 아이들의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이거든요. 객석은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우와, 사람. 진짜 많다. 태호가 무대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태호도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했거든요.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지켜볼게 네. 아빠한테 배운 곡 연주할 거예요.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모두 서우에게 음악을 배운 아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우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요부터 가곡까지 다양한 노래를 불렀어요. 객석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 꼬마가 작년엔 음치였는데 서우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알겠네. 두 번째 순서는 피아노 독주였습니다. 한 소녀가 나와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서우 선생님께 2년 동안 배웠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곡을 꼭 연주하라고 하셨어요. 소녀가 연주한 곡은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서우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죠. 연주가 시작되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마치 서우가 연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장설아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주 음악방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악보 정리도 도와주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드디어 태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태호가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우 선생님의 아들 태호예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태호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준 곡을 연주할게요. 제목은 아빠의 선물이에요. 태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태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아빠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저 손가락 움직임 봐. 서우 똑 닮았어. 정말 대견하다. 어르신들이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도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셨죠.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야, 잘했어. 서우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호가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도연 할아버지가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태호,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 아빠가 봤을까요? 그럼 분명히 봤을 거야. 공연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음악방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거 내가 만든 떡이야. 서우가 좋아했던 거. 나는 김밥 쌌어.
서우가 매일 이거 먹었잖아. 장설아도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음표 모양 초콜릿이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울 가서 제빵 수업도 받고 왔죠. 직접 만드셨어요?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때 복지관 관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방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와, 다들 환호했습니다. 관장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무료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생겼어요. 이름은 한서우 장학금입니다. 한도연 할아버지가 놀라서 관장을 받습니다. 그건 누가 익명의 기부자가 매년 1,0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요. 조건은 하나, 꼭 서우 선생님 이름을 붙이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장설아를 봤습니다. 그녀가 손사래를 쳤어요. 저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럼 누구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음악방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우 대학 동기입니다. 어머, 서우 친구분이세요? 네, 서우가 저한테 음악 가르쳐줘서 음대 갔어요. 지금은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제가 성공한 건 다 서우 덕분이에요. 남자가 한도연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서우 소식 듣고 해외에서 급히 왔어요. 고맙네, 서우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서우는 늘 말했어요. 음악은 나눔이라고. 저도 이제야 실천하려고요. 태호가 아저씨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도 우리 아빠 제자예요? 그래, 나도 네. 아빠한테 많이 배웠단다. 내 아빠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음악방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피아노를 치고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고 한도연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서우야,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다. 태호가 할아버지 옆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돈 안 받고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도 위로해주고. 한도연 할아버지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의 마음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때 음악방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행복한 음악의 세상 장설아도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어요. 허영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 복지관 관장이 한도연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이제 서우 선생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아직이에요. 저 아이들이 다 자라서 또 다른 서우가 될 때까지는. 그럼 영원히 쉬지 못하겠네요. 계속 새로운 서우가 나타날 테니. 그게 제 아들이 원한 거예요. 끝없는 나눔의 릴레이. 밤이 깊어갔지만 음악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우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며 모두를 지켜보는 것처럼. 태호가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이번엔 다른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자, 다 같이 아빠가 가르쳐준 노래 쳐볼까요? 네. 아이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어요.
한도연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우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이 음악방에, 아이들의 웃음 속에, 어르신들의 노래 속에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태호가 연주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날 밤 복지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장설아가 한도연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우는 거죠.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서우 선생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태호가 장설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 내일은 쿠키 구워올게 와. 고마워요. 모두가 헤어지는 길목에서 한도연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서우야, 오늘도 수고했다. 내 아들 태호도 잘 크고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은, 마치 서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음악방의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고 한서우 선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음악방. 그 간판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